안녕하십니까. 5월 8일 금요일, 한국에서는 어버이날이죠. 오후 3시 45분 됐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예상하고 있습니다만은 코로나 바이러스 3단계 경고가 2단계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2단계 경고 시에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어떤 것들이 변하는지를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업체는 문을 열 수 있는데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경우에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서 좀 카메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지 업체 매장에 들어가서 쇼핑을 할 수 있습니다. 파머스라든가 웨어하우스, K마트도 실제로 문을 엽니다. 따라서 더 이상 물건을 주문하고 배송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학교도 문을 엽니다. 여기에는 대학과 어린이집도 포함됩니다. 단 모든 시설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국내 여행은 허용됩니다. 뉴질랜드 국내 여행은 허용됩니다. 그러나 공공보건 규정을 따라야 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친구나 가족들과 안전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모임도 가능하지만 소규모 모임만 가능합니다. 테이크어웨이가 아닌 레스토랑이나 카페, 바에서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정규적인 레크레이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운동장이나 짐, 공공시설이 문을 열고 물놀이도 할 수 있습니다. 결혼, 장례, 그리고 생일 파티나 기념일도 정상적으로 치를 수가 있지만 단 100명 이하의 사람들이 모여야만 됩니다. 종교 모임도 축제도 역시 100명 이상 모이면 안 되고 공중보건 조치를 따라야 됩니다. 2단계 경고 시 계속 지켜지는 일들은 어떤 일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물리적 거리를 지켜야 됩니다. 2단계에서는 물리적 거리가 1m입니다. 엄격한 국경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해외 유학생은 국경 통제가 해제되기 전에 입국할 수 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광범위한 검사는 계속됩니다. 몸이 아픈 사람을 찾아 자가격리시키고 긴밀하게 관찰하는 작업도 계속됩니다. 안전한 여행과 사교를 위한 조치가 실시됩니다. 통제된 소규모 모임만 허용됩니다. 100명 이하의 소규모 모임만 허용됩니다. 어린이집과 학교, 대학기관은 통제력을 가진 모든 사람이 출입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거리, 위생 기준을 지키고 출입자의 연락처를 기재해서 비즈니스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방문 전엔 반드시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서 만약에 사태 시 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뉴질랜드는 빠르면 다음 주 수요일에 2단계 경고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여행업입니다. 한 달 이상 여행업은 활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업종과 같이 매우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항공여행이라든가 숙박업, 접객업, 소매업과 모든 레크레이션과 여행 액티비티 등은 안전하게 진행된다면 허용됩니다. 번지점프와 카약은 가능하지만 내국인에 한해서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몇 달 동안은 뉴질랜드인에게는 번지점프나 카약을 즐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레크레이션입니다. 2단계에서는 보트 타기나 낚시, 사냥, 마운틴 바이킹 역시 허용됩니다. 그리고 박물관이나 도서관, 영화관, 짐, 풀장 역시 문을 열 수 있지만 평소와는 약간 다른 모습으로 운영됩니다. 레크레이션 시설의 경우 고객의 안전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하고 사회적 거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수를 제한하게 됩니다. 모든 모임은 100명을 넘지 않아야 됩니다. 어린이들은 운동장에서 뛰어놀 수 있습니다. 교육 분야입니다. 2단계에서는 모든 학교가 문을 엽니다. 그동안 집에서 일하면서 아이들에게 시달리던 많은 부모님들은 이제 해방이 될 수 있습니다. 3단계에서는 10명 이상 어린이가 한 장소에 모이지 않도록 규정해 놓았으나 2단계에서는 이 규정이 없어지게 됩니다.
대학이나 기술 전문 학교도 역시 문을 열 수 있지만 강의를 듣는 학생은 100명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야외 활동은 학생들 간의 사회적 거리 1m를 지키면 허용됩니다. 비즈니스입니다. 모든 비즈니스는 2단계 경고에서 문을 열 수 있지만 운영 방법이 약간 달라집니다. 외근이나 교대 근무, 식사 시간과 자유 시간에는 반드시 물리적 거리를 지켜야 됩니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 새로운 규범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슈퍼마켓과 접객업입니다. 슈퍼마켓은 록다운 기간에도 문을 열었기 때문에 3단계에서나 2단계에서 큰 차이는 없지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모이는 문제는 조심해야 됩니다. 바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고객 이름과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고 사회적 거리를 지켜야 됩니다. 2단계 경고 시 모든 모임에는 반드시 참석자의 기록을 남겨서 필요할 경우 추적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부동산업입니다. 지난 3월 말에서 4월 사이 뉴질랜드의 부동산 매매는 사상 최저를 기록했는데 2단계 경고에서는 부동산 업종의 규제가 풀리게 됩니다. 오픈홈이 다시 시작되고 부동산 중개업자는 물리적 거리를 지키는 조건으로 고객을 현장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경찰과 법원 업무입니다. 경찰은 정부의 규제에 다양하게 적응해 왔는데 2단계에서는 교육 우선 접근 방식을 따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의 2단계에서의 행동 지침은 100명 이상 모이는 행사에 신경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2단계에서 보건 업무도 서서히 정상을 되찾을 것으로 보이지만 배시원 업무는 8월 3일 이후에나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 분야입니다. 보건 업무의 장애인 보호 업무는 가능한 부분부터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됩니다. 3단계, 4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초기 진단은 가능하면 전화나 비디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긴급한 환자나 수술 환자는 개인 병원이나 공립병원에서 진단이나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부에서 알리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평소 생활에 안전을 기하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개인 간의 거리를 잘 지키라는 것도 있습니다. 1m 거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플 때는 집안에 머물러 있고 직장이나 학교에 나가지 말고 사람들과 만나서도 안 됩니다. 감기나 독감 증세가 있으면 의사를 부르거나 헬스라인에 알려서 검사를 받으라는 조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깨끗이 씻으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팔로 막고 손이 자주 가는 곳은 정기적으로 소독하라는 것입니다. 테이블이나 식탁이나 이런 것들은 자주 소독을 하라는 뜻입니다. 만약 자가격리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자가격리를 반드시 실시해야 됩니다. 방문한 곳이나 다녀온 곳 그리고 누구를 만났는지도 반드시 기록해서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세계 뉴스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에어 뉴질랜드는 300명의 파일럿을 이번 주에 해고하고 나머지 900명의 파일럿은 30% 정도 임금을 삭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에어 뉴질랜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1,500명의 승무원을 해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의 한 관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기근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둘러싸고 중국 정부의 초기 대응이 늦어져서 세계적으로 확산된 데 대해 배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미국, 영국, 인도, 터키 등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반중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항기생충약 이베르메킨을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로 실용화하는 연구를 일본 정부에서 지원하겠다고 하는 소식도 있습니다. 영국이 터키로부터 사들인 40만 키트의 개인 보호 장비가 영국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미국 역사상 최악의 공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 수는 흑인이 백인보다 4배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다른 소수민족들도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중국 상하이 디즈니랜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되면서 지난 1월 26일에 문을 닫았지만은 5월 11일부터 영업을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의 BBC 방송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비용 절감 차원에서 위성 뉴스 사무실을 폐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BBC가 오는 2022년까지 1억 5,500만 파운드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조치 하나로 450명의 직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 뉴질랜드에서는 2명의 신규 감염자가 발생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오클랜드 와이타케레 병원 간호사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뉴질랜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모두 1,490명이고 이 중에 1,347명이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3명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지만 중태는 아닙니다. 오늘 사망자는 없습니다. 요즘은 자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만은 강우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클랜드 수위는 지난 1998년, 99년의 가뭄 때보다 더 낮다고 합니다. 지난 1월부터 4월 사이에 50일 이상 오클랜드 지역에선 비가 내리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저로 강우량이 나타났습니다. 모두가 평소에 물 아껴 쓰기를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3단계에서 2단계로 낮아질 경우에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세계뉴스, 간추린 세계뉴스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씻는 거 잊지 마세요.